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서호전기 전자공식 사업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서호전기라 한다. 81년에 설립되고 88년에 법인 전환해서 코스닥에 2002년에 상장. 항만 크레인 조선소의 크레인을 구동제어 움직이는 걸 제어하는 전기 제어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고 AC 모터, DC 모터, 모터를 직류 모터, 교류 모터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 모터 뭐 이런 모터를 구동 제어하는 AC 인버터, DC 컨버터 이런 것들을 단품으로 제조 판매한다. 그러니까 인버터와 컨버터를 크레인하고 연관은 안 씌워도 되지 맞지? 인버터는 엘리베이터 5만 대 다 들어가니까 모터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비상장에서 두 개가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2002년에 상장되었다. 17년에 스프레더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컨테이너 적재 장치의 자동 랜딩 착륙 시스템을 방법 특허 취득. 그러니까 자동 뭐 상하이 뭐예 공급 계약 체결 이게 뭐 컨테이너겠지. 컨테이너 이제 구동 방법, 컨테이너 안전 감시 방법, 내건 특허 취득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연역으로 있다. 직접 취득한 주식이 16만 9천 주고 직접 취득한 거 4만 5천 주, 처분한 거 4만 6천 주. 취득한 거 5만 5천 주, 취득한 거 15만 주, 처분한 거 4만 3천 주. 그러니까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한다는 소리야. 팔았잖아. 처분, 팔았잖아. 파는 거는 그걸 수도 있지. 스톡 옵션으로 주든지 뭐 EB로 주든지 아니면 뭐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맞지? 뭐 그를 처분할 수도 있다. 돈으로 다시 만들든지 사는 건 하는 게 아니다.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과 인버터, 컨버터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데 안양에 있고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과 인버터, 컨버터 구동 제어기기 전반에 걸친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모두 한다. 국내 법인 서호 드라이버는 인버터 판매 개척, 판로 개척, 제조 판매를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안양 본사와 국내 한개 연결 대상 회사를 운영한다. 주력 제품인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은 싱가포르 PSA 신규 및 개보수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엔지니어링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자산 규모는 미비해서 연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 수출 제품 AS 정도 하는 엔지니어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리고 항만 하역용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쉽 언로더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해외로 수출입하는 물동량이 컨테이너되기 때문에 요즘 배에 싣고 가는 건 다 컨테이너화 되잖아. 그러니까 컨테이너화가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안 그러면 기차로 싣고 가는 것도 컨테이너 싣고 가잖아, 맞지? 99년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우리나라 항만 시설 설비를 점검하고 21세기를 대비한 항만 개발 계획을 입안했는데 그 중에 최대 물류인 부산의 동북아 경제권 관문항으로서 국제 환적항 기능을 보유한 부산 내 만성적인 화물 적체를 해소할 수 일환으로 가덕도 및 진해시 영원동 일대에 324만 평, 30선씩 30선이 30대를 규모 그게 또 맞지? 신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을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단계인 PNIT, PNC와 2단계인 한진CT, 현대 NT, 부산 NCNT 뭐 이런 그런 걸 끼라 포함해서 18선씩 운영 중에 있으며 2에서 4 및 2에서 5단계가 각각 22년, 23년에 완공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신항에 운영 중인 야드 크레인은 모두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서 무인 자동화 운영되고 있고 PNT, PNIT 등 자동화 시스템은 서호전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서호전기 PNIT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의 수동 운전 시스템을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변환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2에서 5단계에서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은 더욱 발전되어 적용되고 제작되고 있고 암벽 크레인은 암벽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더블 트롤리 구조의 크레인으로 원격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원격 운전 시스템이다. 야드 크레인은 이미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 중에 있고 꾸준한 기술 개발 덕에 새로 적용되는 자동 운전 시스템에는 많은 카메라와 스캐너, 센서 많이 달리듯이 특수한 센서 등이 장착되어 자동 운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증대한다.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PSA 싱가포르 PPT 터미널에 130대 자동 컨테이너 싣고 때리고 하는 공급 실적이 있다는 PSA 투 뭐야 이거 1단계 공사에서 자동 AR
MG 84대, DT QC 더블 트롤리 QC 4대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22년에 상업 운전 예정이다. 이게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요렇게 요거 SNCT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렇게 보면 여기서 실어서 요것도 크레인이잖아. 요것도 이게 원격으로 딱 요 또 실어서 배에서 또 이 신호를 다 간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한 ARMG라고 하는 요것도 뽑기 기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차에다 실으면 또 게이트에서 운반하고 이런 것 거의 자동으로. 여기 이거 수동이야. 이거 수동이네. 이것도 자동 안 되나? 요거는 지금 SNT 컨테이너고 걔네들은 어디까지 자동인지 모르겠다. 한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세월이 자동을 해야지 빨빨 처리해야 되니까.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들려면 반드시 크레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에서 2008년처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크레인 도입하고 있다. 조선소에서도 크레인. 특히 CSU 컨틴 십 로더 3,000톤급 대형 고성능 사양이 필요할 뿐 아니라 크레인을 제함으로써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크레인 중 하나다. 주요 발주처는 포스코, 현대제철. 이들 크레인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은 두산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ZPMC 중국 등이 있다. 노후 시스템을 개조. 그러니까 노후된 것들도 개조하면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깔고 하면은 되잖아, 맞지?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 크레인 같은 경우 최신식 크레인은 크레인에서 30년 이상 된 크레인까지 다양한 분포되어 있는데 제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해 부품 구입이 원활하지 못해 애먹는 경우가 있다. 크레인의 개조 작업이 수행되고 있어. 그래서 그 크레인의 개조 작업이 수행되고 있지. 많은 항만 하역용 크레인이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해야 하지만 해당 크레인의 바쁜 작업 일정 그리고 개조 작업의 어려움으로 원활하지는 않다. 부품 구입의 어려움으로 크레인의 성능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크레인 성능 개선 작업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자체가 매출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해외 고객이 싱가포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태국 컨테이너 터미널과 직접 거래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최근에는 APMT 오만 터미널과 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를 계약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기술 개발과 5G 통신의 발전으로 항만, 조선소, 제철소 등에서 작업자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서 원격 운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 PL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산업용 컴퓨터로 보는 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역용 크레인 제어 분야인데 수십 년 동안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맞죠?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2000년 초부터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자동화 시스템이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은 이제는 글로벌 공급사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자체 기술 발전을 해왔고, 하드웨어 기반의 제어 시스템은 드라이브 장치, 모터 등 PLC, 산업용 컴퓨터 등 이런 것들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시멘스, ABB 등 대형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이들 회사의 운영체계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회사 거 하려고 그러면 얘들은 자기 것들 다 사야 된단 말이지. 하지만 이런 그런 거 말고 이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30년간 이 분야에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크레인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도록 응용하고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크레인 효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고객으로 많은 호평을 받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 확보와 필수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시운전이 가능한 경력 15년 차 이상이 된 엔지니어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20년 이상 크레인 자동화를 수행하면서 업력이 경험과 꾸준한 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력 상품인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은 모두 주문 제작 형태로 생산된다. 이 말이 뭐겠노? 재고가 있다는 거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리겠지. 주문 제작이니까. 주문이 안 들어왔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왜? 크레인은 어디 장소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크레인을 할 건지 그거 고객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지. 발주 시점이 다른 같은 용량의 크레인이라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약간이라도 사양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다르다는 거지. 설계 및 소프트웨어 응용력이 대단히 중요해서 설계와 제작에 관련된 표준화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고, 제어 시스템은 크레인의 핵심 부분으로 부품의 사소한
불량이 전체 크레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는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고 경험이 풍부한 제작업체가 제어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고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주서에 명기한다. 니들이 만약에 불량 나면은 책임져라 이런 것들이겠지. 당사는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이에 짧은 설계 기간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발주자의 호평을 받아왔고 일부 중공업 회사에서는 당사의 자체 품질 검사만으로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 너들이 품질 검사한 거는 그래 통과 이런 거겠지 할 수 있도록 당사의 품질이 인정받았다. 당사가 제작하는 항만 하역용 제어 시스템은 항만 크레인을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중공업 회사가 주요 고객이고 중공업 회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삐딱하게 물건을 잘못 만들면 문제가 발생되면 입소문 탄다는 거지. 바로 고객들이 알고 있을 수 있다. 요번에 서호전기 거 썼는데 영 별로더라. 그렇나 우리도 그렇다 하면 다음부터 안 쓴다는 거지. 계속 그래서 제한된 고객들에게 기술력, 품질, 사후관리, AS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분야에서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소리지. 중공업 회사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최종 사용자에게도 항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에도 지속 접촉하여 당사가 새롭게 개선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의 기술 동향 등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이들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항상 경청해서 이를 다음 크레인 설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많은 경험의 엔지니어가 필수적인 요구라고 그랬으니까 업력 15년 차 이런 걸 다수 확보해서 이러한 그 경력과 인력 규모를 갖춘 회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것들은 얘기를 하네. 당사가 시장 점유율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생각한다. 시장의 특성을 보면 주로 정부기관이나 대형 해운사가 발주가 이루어지지 크레인이니까 큰 거니까 발주는 신설 크레인, 구형 크레인 개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계 물동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물동량이 많아지면 계속 크레인을 바꿔서 1시간에 6개 처리할 거를 1시간에 10개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바꾸면 얼마 좋노 맞지? 그러면 배 선주 같은 입장에서는 뭐 한 3일에 물건 다 뺄 거를 이틀에 다 뺀다 그러면 하루 뭐 이렇게 대시도 아니지 배 주차하는 비용 세이브 할까 이거 맞지?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는 거지. 항만 크레인은 크레인을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 선사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크레인 운영자들이 능률을 아주 능력이 아까 같았던 말이지. 시간당 처리 물량 가동 시간의 극대화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면서 불량 안 내고 그러면서 사고 안 내는 크레인을 발주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크레인의 처리 능력 발주서에 명시해야 되는 거야. 시간당 몇 대 뭐 이런 것들. 크레인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준, 자동화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크레인과 호환성, 기존의 걸 얼마나 호환성 있게 할 수 있는지, 부품 구입의 용이성, 크레인이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걸 항만으로선 치명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왜? 이게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거는 이거 만약에 그래 AS 터질 때는 너들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꾼다는 거지. 이게 자체가 이게 진입장벽인 거야. 항만 크레인이 발주할 때는 크레인 제작보다는 사용자가 시스템 공급자를 지명한 경우가 많다. 직접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요번에 우리 크레인 그 구동 장치는 소정기 거 해줘라 하면서 주문자가 그 시스템 공급자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잖아요. 인버터 단품 사업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나 공작 기계와 같이 규격화된 제품을 만드는 제작자에 의해서 발주되는 경우가 있고 크레인이나 일반 산업 설비와 같은 설계 작업이 수반돼서 해당 기계에 맞는 인버터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설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비 운영자가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 인버터라는 것은 특정 전원을 다른 성분의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원을 이렇게 농갈라 주는 거 막 그런 것들 인버터를 한다. 인버터를 사용하려면 유지보수 비용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의 인버터는 대개 범용 설비에 적용하고 간단한 기술로 해결되는데 이제 위의 발주 형태 중 BC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거나 주변 기기와 연동이 복잡해지면서 인버터를 시스템으로 꾸며서 납품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설비 종류 혈의수로 많고 다양하고 이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인버터 시장은 이런 다양한 설비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할 능력이 있는 업체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지. 조직도 넘어가고 그래서 얘들은 지금 주문자 상표 인버터와 항만 크레인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 100%
그 항만 크레인 제어는 시멘스사의 소프트웨어는 소젠 것을 인버터를 항만 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는 경쟁 사항으로는 뭐 납품 방법은 시스템 설계, 판넬 조립, 시운전, 턴키 베이스 한 방에 납품되는 거. 자, DC 컨버터 경우는 서호가 개발해서 생산하고 DC 드라이브 단품으로 팔고 고정 거래선에서 약정된 단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타사와 경쟁하지 않은 고정 거래선에서 VD 인버터는 그 법령인 경우 22kW급은 대기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 그 이상은 용량이 클수록 경쟁력이 있다. 벡터 인버터, 천정용 크레인 같은 경우는 세하 SA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요게 RMQC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거고, RMQC AC 시스템, RMGC AC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게 대당 8억 5천씩 한다.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크레인 적용되어 있는 거. 산출 기준을 보면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발주자의 사용에 맞춰서 매번 새롭게 설계 제작해야 되는 주문 제작품이다. 주문 제작품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원가가 아니고 재고 관리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주문 들어와야지 이제 물건 사야 되니까. 시스템 전체를 일괄적으로 수평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사양에 맞게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의 수주 가격을 기준하여 변동 추세를 보면 위와 같다. 당사는 대부분 국내의 중공업을 통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내수용과 수출용은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다. 이렇게 공장 가동률은 지금 얘들 100% 돌아가고 있다. 100%. 공장 가동률이 100%다. 그리고 유형 자산 건설 중인 게 1억 3천짜리, 사용권 자산 1억 9천이 늘어났다. 단위원 얼마 안 늘어났다 맞지? 매출 전사 매출 600억, 작년에 743억, 저작년에 656억. 판매는 중공업 회사를 상대로 항만 크레인 제어 분야도 별도의 판매 조직을 두지 않고 본사 영업부서에서 직접 판매하는데, AC 인버터 같은 경우는 영업부서 외에 각 지방에 대리점을 두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영업정보 수집 외에 AS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AS 도중에 이제 못하면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대리점에 있는 지역은 안양, 서울, 경기, 포항, 창원, 광양 등이 있다. 항만 크레인은 고가면서 제작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각종 조건, 크레인이 갖춰야 할 부분의 성능, 지불 조건, 하자 발생, 처리 방법 등 사양에 명기한 후 이를 중공업 회사에 공개로 입찰한다. 공개 입찰. 시스템 제작 업체는 입찰 시방서에 맞는 시스템을 기본 설계한 후 사양서와 해당 금액을 중공업에 제출하고, 중공업 회사는 이를 제안서에 첨부해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한 사람한테, 발주자는 가격 입찰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어 시스템 공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하는 경우다. 이게 그 발주자가 이렇게 주문을 우리 뭐 어떻게 만들 건지 해줘 그러면 이제 이거 개발자가 그 시스템 제작업체가 만들고, 우리는 그 만드는 거 구동 제어 방식 이 회사 거 쓸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 거 말고 서호전기 거 넣어줘 이렇게 하는 게 많다라는 거지. 발주자에 의해 시스템 제작업체가 지명된 경우는 이미 제출된 금액과 사양이 바로 계약과 연관되어서 바로 매출로 바로 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공업 회사와 가격이 절충해야 되고, 중공업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미 시행된 기본 설계와 중공업에서 추가로 전달된 좀 더 상세한 사항을 근거로 제작 도면을 작성하고 승인을 하기 위해서 중공업에 제출한다. 승인받으면 바로 제작에 착수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중공업 회사에 승인받은 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업체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끝나면 시스템 제작업체에서 다시 중공업의 항만 현장으로 가야 하는 시점은 크레인을 운전할 때 가서 이제 꼭 운전하는데 확인하고, 대금 지불, 계약 시 착수금, 제작된 판넬을 착수금 같은 경우는 돈 받는 것 같은 제작된 판넬을 납품할 때, 그리고 시운전이 완료될 때, 그리고 피차가 업무 편의 때문에 시운전이 끝나면 전체 계약금이 어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AS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무상으로 해주는데, 1년 조금 아니더라도 이제 그 영업을 위해서 좀 더 해준다. 다 좀 더 잘해준다. AS로 꼭 1년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는다. DC 컨버터와 AC 컨버터의 판매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영업사원이 업체에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점에서 영업활동으로 판매하거나 대리점에 스스로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단품으로 가져가가지고 시스템 구성해서 파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점에서 판매한 그 인버터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단품 요것도 AS는 1년인데 그러고 기간 좀 더 지났다고 AS 안 해주는 거 아니고 좀 더 해준다. 영업 차원에서. 판매 전력은 항만 크레인은 고가이면서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입증된 확실한 설비를 납품해야 되는 게 철칙이고 창사 이래로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는 원칙이 첫째, 수주를 위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경청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한다. 둘째, 하자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원할 경우 국내에 어느 곳이든 국내에 10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이를 해결해 준다. 셋째, 사용자가 우리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하자 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해할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킨다. 그래서 수주 일자 19년에 수주한 거, 20년에 수주한 거, 뭐 56기 자동화 56기 60톤급 뭐 이렇게 미는 것도 있지. 34기 이런 것도 하나 8억짜리 7억짜리 그런 것들 수주 정보가 남아있다. 얘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출이 한 70% 정도 되니 환율이 10% 상승하면 40억 상승하고 10% 하락하면 뭐 40억 하락하는데 환율이 10% 떨어지겠나? 올라가면 올라갔지. 맞지? 지금 경영상 주요 계약 뭐 연구개발비는 35억 5.8% 썼고 작년에는 52억 7% 썼고 저작년에는 18억 2.8% 썼다. 연구개발 실적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피치 시스템 개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개발하지. 그 센서를 특허도 보면 컨테이너 이송 차량의 시스템, 사륜 구동 장치, 다기능 컨테이너 자가 하역 장치, 샤시 위치 안내 시스템 방법, 컨테이너 안전 감시 방법, 컨테이너 집기 시스템 집 및 방법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흔들림 각도 측정 시스템 얼마나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잡아내는데 그거 있으니까 재무는 입으로